네, 이란 핵시설 폭격 승부수로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휴전을 끌어낸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이란의 협상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네, 한편 미국의 공습으로 인한 이란의 핵시설 피해 규모를 놓고 논쟁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국방장관의 기자회견을 예고했습니다. 관련 내용 마영삼 전 주 이스라엘 대사와 함께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핵시설 완전히 파괴됐다 이렇게 계속 외치고 있잖아요. 근데 미국 안에서도 보도도 그렇고 완전히 해체된 건 아닌 것 같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헤그세스 국방장관에게 조만간 그 증거를 대는 기자회견 하겠다 이렇게까지 말하고 있거든요. 지금은 그러면 상황은 어떻게 됐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네, 이 논란은 예. 다분히 미국 국내 정치적인 요소가 많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예초에 국방부 산하에 있는 국방정보국에서 이제 초기의 자료를 가지고 보고서를 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은 상당히 많이 파괴됐다라고 하지만 예. 앞으로 이게 앞으로 이란의 핵 무기 개발에 있어서 기간을 몇 개월 정도밖에 지연시키지 못했다. 막 이런 내용입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나 강요들이 상당히 반발을 하고 다른 이제 증거를 제시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방금 말씀드린 국방부 정보국은 지금 현재 미국 정부에서 가지고 있는 18개 정보기관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런데 이 전체를 18개를 다 총괄하는 것이 바로 국가정보국입니다. 예. 거기에 털시 게바드 국장이 최근에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은 핵심 시설을 상당히 많이 부수었다. 그래서 이것이 앞으로 재건하기까지는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다라고 다시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또 CIA 보고서도 네. 그런 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가 조금 더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지금 아주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데이터가 축적이 돼서 그걸 가지고 이제 분석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시간이 조금 더 걸릴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네. 그게 미국 내에서도 좀 공방이 오가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 이란 외무부가 원래는 이제 핵심 시설은 건재하다라는 입장을 냈었잖아요. 근데 이 기존 입장을 바꿔서 핵시설이 큰 피해를 입었다라는 점을 공식 인정을 했어요. 이거 좀 기류가 바뀌는 이런 모습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네, 그 보통 보면은 피해국에서는 그 피해 규모를 줄이는 것이 그렇죠. 통상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상당한 손상이 있지 않느냐라는 이제 생각입니다. 더불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 제시를 했었는데 이스라엘 원자력 에너지 위원회에서 평가서를 냈는데 거기에 따르면은 핵심 시설이 거의 다 파괴됐고 그리고 원심 분리기는 완전 해체가 됐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측면에 볼 때 우리가 조금 더 신중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예. 특히 IAEA에서는 뭐라고 하느냐면은 아무도 알 수가 없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손상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건 그냥 바깥의 육안으로만 판단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은 원심 분리기와 같은 이런 장비는 진동에 굉장히 취약하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조금 더 이런 데이터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자 하는 것이 기류가 되겠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이스라엘의 모사드가 이례적으로 공개적인 입장을 내면서 이란에 대한 군사작전 평가 그리고 미국 CIA의 감사 입장을 전했습니다. 상당히 이례적이다라는 평가가 나오는데 좀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할까요?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왜냐하면은 모사드는 많은 공작을 하지만은 그 공작 자체에 대해서 또는 작전에 그 개입하는 경우에 대체로 자기들의 역할에 대해서 입을 다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이렇게 냈다는 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그야말로 상당히 역사적인 작전 수행이었고 성과가 높고 그리고 CIA의 그 기여도가 높았다라는 이런 것으로 해석을 할 수 있겠고 또 한 가지는
지금과 같이 지금 네타냐후 정부에서도 상당히 이 문제 때문에 어려운 상황이고 또 미국 정부에서 많이 도와줬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평가가 나온 데서는 좀 불합리하다 이런 측면도 고려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주에 이란과 대화를 가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좀 중단됐던 핵 합의를 좀 다시 시도하겠다라는 뜻으로 풀이를 해도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당연하다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은 상당히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미국이 이번에 핵시설 공격까지 참여를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결국 여태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추구해오던 것이 이란과의 핵 협상을 통해서 이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겠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이란이 핵 협상에 다시 복귀를 할 것이고 지금 위트코프 특사도 이란 측으로서 그러한 의향을 지금 전해 듣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은 핵 협상을 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5차례까지 핵 협상에서 미국 측이 무엇을 주장했느냐 하면은 첫 번째는 이란이 핵무기를 만들면 안 된다. 두 번째는 이란 땅에서 우라늄 농축을 해서는 안 된다. 이 두 가지 조건이었습니다. 예. 이 두 가지 조건이 잘 맞아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번에 무력 공격까지 나갔습니다. 자, 이란이 이제는 다시 협상 테이블로 돌아온다고 한다면 아마도 미국 측에서 주장하는 이 두 가지 요건에 대해서 상당히 이란 측에서 대폭 수용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란이 국제원자력기구 IAEA와의 협력을 중단하고 평화적 핵 프로그램을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밝혔는데 겉으로는 협상, 약간 속으로는 이제 핵 개발을 좀 진전시킬 가능성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네, 저는 그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을 하려고 했고 여태까지 지금 한 30년 동안 계속 제재를 받으면서 계속 핵 개발을 추진해 왔던 이유는 첫 번째는 중동 지역 내에서 우선 생존 수단으로서 그리고 패권을 추구하기 위한 이런 요소 그리고 세 번째는 이란 국민들의 프라이드가 굉장히 강합니다. 예. 2500년 전에 있었던 페르시아 제국의 그 영광을 다시 한번 재현해 보겠다는 이런 욕망이 굉장히 강합니다. 따라서 이렇게 여태까지 핵 개발을 해 왔었는데 지금 이제 이렇게 해서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서 그만 이제 두느냐? 저는 당분간은 아마 핵무기 제조의 과정을 다시 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예. 그러나 기회가 닿는다면은 그 꿈을 포기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그 앞서 이란 외무부가 우리 핵시설 큰 피해 입었다 이렇게 인정을 한 모습을 보여줬고 모사드도 미국 CIA 감사하다 이렇게 보여줬고 그러니까 이런 게 우리는 핵 개발 계속 할 건데 일단 이렇게 해야지 미국이 안심하겠지 이런 생각은 아닐까요? 네, 그렇게도 해석이 됩니다. 예. 그런데 이제 조금 있으면 다 밝혀질 겁니다. 네. 그렇다면은 그야말로 상당한 손상을 입었다라고 자기들이 판단할 수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이 중국에 석유 수출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열어줬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최근에 중국으로 수출하는 석유를 일정 부분 중국에 수출 못하게 좀 막았었는데 좀 열어준 거잖아요. 이게 이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그 돈줄을 좀 풀어준다는 느낌이에요? 아니면 중국에 대해서 좀 약간 완화시켜주는 그 행동이에요? 이 문제는 앞으로 미국과 이란 간의 핵 협상을 통해서 예. 어떤 합의를 이루어낼 것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미국 측에서 주장하는 이 두 가지 요구 조건을 거의 성사시킨다고 하는 경우에는 예. 이제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에 대해서 해제 쪽으로 이제 갈 것입니다. 네. 그 틀 속에서 중국과 이란 간의 석유 수출 문제, 이 문제도 어느 정도 이제 허용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 생각을 합니다. 아, 일단 그 핵 협상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군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 앞으로 최근에 이란이 보니까 북한, 중국, 러시아 이렇게 이른바 반미 연대를 통해서 좀 공고히 지내고 싶어하는 느낌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전혀 이 그 반미 연대라는 이 나라들이 이란을 도와주지 않았잖아요. 네. 그럼 앞으로는 이들의 관계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예. 중국하고 러시아의 경우 네. 이 이스라엘 문제에 있어서 그리고 가자 문제에 있어서
팔레스타인의 국가 창설에 대해서 지지를 합니다. 그런데 또 예. 한편으로는 중국, 러시아 이 두 나라가 이스라엘하고 상당히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예. 예를 들면은 중국의 경우에는 무역 투자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활발합니다. 그리고 러시아와 이스라엘의 관계에 있어서도 예. 대체로 좋은 것이 이스라엘로서는 러시아가 중동에 여전히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난번에 아사드 시리아 정부가 있었을 때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나라가 러시아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 문제를 도외시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러시아에 대해서 국제 무대에서 상당히 배려를 해왔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이스라엘을 적국으로 돌려서 공격을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큰 무리가 있을 거고 예. 더더군다나 러시아로서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 지금 매여 있습니다. 네. 북한도 지금 현재 많은 병력을 지금 그렇죠. 파병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서 이란을 도와줄 수 있는 여력이 저는 별로 없었다고 예. 봅니다. 그러니까 이란 입장에서 그러면 서운해하지도 않고 그냥 이해를 하는 그런 느낌인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이해를 할 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예. 이란이 또 보면 뭐 이른바 집안 단속에 들어갔다고 해야 되나요? 네. 뭐 쿠르드족 같이 수백 명을 체포했고 그리고 이스라엘 모사드 간첩이었다 이렇게 말한 일부는 뭐 사형당했다 이런 말도 있어요. 지금 그러면 이란은 지금 내부를 좀 그 민심 그런 거를 정리해야 되는 그런 작업이 필요한 건가요?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현재 이번 작전을 통해서 볼 때 이스라엘의 첩자, 모사드의 첩자가 많이 있다라는 얘기가 돌지 않습니까? 네. 작년에 아마디네자드 전 이란 대통령이 언론에 이렇게 폭로를 했습니다. 예. 모사드 첩자를 잡기 위해서 이란 내에 정보기관을 하나 만들었답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 최고 책임자를 임명을 했더니 나중에 보니 그 사람이 모사드의 첩자였다. 그리고 그 기관에 20명이나 예. 모사드의 모사드예요? 첩자였다라는 모사드를 겁니다. 이길 수가 없군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이란의 전반적인 사회에 많이 이게 들어가 있다는 이제 얘기가 되겠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렇게 집안 단속을 위한 첩자 색출에 나선 것은 제가 보기에는 당연한 수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국민들이 이제 어떻게 이제 할 것이냐 하는 그러게요.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지금 현재 하메네이 이 정부가 상당히 고심하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예. 합니다. 그러니까 이란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도 지금 이란의 지금 이런 상황에 대해서 국민들이 하메네이에게도 굉장히 실망했고 이란 정부에도 되게 실망했고 그러면 뭐 하메네이의 뭐 아들 등등해서 후계자도 이미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뭐 정권도 교체 가능성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현재 이번에 이 사태로 말미암아 지금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 정권은 상당히 크게 타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따라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국민들의 이제 반응입니다. 네. 이스라엘 측에서는 이미 그 정권 교체 얘기를 내고 그리고 이러한 국민들을 상대로 한 이제 심리전도 이미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정권 교체라고 하는 것은 외부적인 세력에 의해서 이루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 케이스가 있었는데 예. 그래서 결국은 이란 국민들이 결정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란 국민들도 지금 현재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쪽으로 지금 갈리고 있습니다. 예. 첫 번째는 너무 부패한 정부 그리고 너무 무력한 정부 아무런 대응을 못했던 전쟁에서 아무런 대응을 못했지 않느냐. 네. 그리고 거기에 어마어마한 경제적인 압박. 지금 현재 인플레이션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예. 연간 인플레이션이 45%입니다. 예. 그리고 이 계란 한 판, 30개짜리 계란 한 판의 네. 가격이 지난 2018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650%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니까 네. 이 국민들이 불만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민심이 이반할 가능성이 있는 반면에 예. 또 한 가지는 이번 전쟁을 통해서 미국에 대해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우리 끝까지 저항하자라는 또 단결하자는 또 이러한 분위기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이란의 이 정부가 이런 민심을 어떻게 유도해 나갈 것이냐, 관리해 나갈 것이냐 예.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예. 네. 저 우선 이제 휴전이 됐고 또 이란과 미국의 핵 협상도 좀 지켜봐야겠지만 앞으로의 중동 상황이 좀 어떻게 될지 예상을 하고 싶은데 좀 미국 중심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 업적이 관리하는데 상당히 민감하죠.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보기에는 이제 이란 문제, 이제 핵 협상에서 이란하고의 협상이 이루어진다고 하면은 예. 그 다음의 수순은 아마도 이제 가자 쪽으로 이제 눈을 돌릴 겁니다. 가자의 지금 현재 종전이냐 휴전이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 굉장히 어려운 사안입니다. 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나마 또 영향력을 발휘해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거 이후에 또 갈 길이 또 굉장히 멉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은 중동 지역 내에서 이 두 개의 사안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된다면은 더 큰 중동 평화 구상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게 뭐냐 하면은 이미 몇 년 전부터 시작이 되었었는데 아브라함 협정입니다. 예. 그래야 아브라함 협정을 확대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확대를 하느냐? 키는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 간의 수교를 하는 겁니다. 예. 외교 관계가 수립되면은 그 다음에 나머지 있는 아랍 국가들이 다 참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그게 아브라함 협정이에요? 네 아브라함 협정은 예. 원래 이스라엘하고 UAE 그리고 바레인, 수단, 모로코하고 이 나라들이 이스라엘과 외교 관계를 수립했습니다. 네. 그게 이제 아브라함 협정인데 그걸 더 확대를 하려고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를 포함해서 나머지 아랍 국가들도 다 들어오고 그리고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인근 국가들도 들어오고 심지어는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은 이란까지도 여기에 들어오게 한다. 그렇게 되면 진짜로 큰 평화 구상이 되는 것입니다. 예. 갈 길이 굉장히 멉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그 시도할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왜 그거를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은? 그게 이루어지면은 예. 중동 지역의 새로운 평화 구도가 이제 마련되는 것입니다. 지금 미국은 사우디아라비아, UAE, 카타르 이런 GCC 국가들과의 경제 협력 관계가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중동 지역 내에서 전체가 안정을 유지해야 됩니다. 이 안정을 유지하는 가장 핵심이 이란이었고 예. 이란마저 이런 평화 구도에 들어온다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란이 휴전 후에도 주변국들을 향한 도발을 이어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왜 그런 건지 또 그럴 여력이 지금 있을까요? 네, 사실상 이란을 중심으로 볼 때 그 인근에 있는 이 국가들은 대부분 다 아랍 국가로서 수니파입니다. 이란은 이제 시아파지요. 그래서 시아파와 수니파는 같은 이슬람이지만 상당히 결이 다릅니다. 예. 그래서 이 나라들은 항상 자기들의 안보 문제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서 보니까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한다. 그러니까 또 저항의 축을 통해서 이스라엘에 공격을 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 상당히 불안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은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란이 주변에 있는 아랍 국가들을 공격을 할 가능성이 있는가? 제가 보기에는 크지 않다고 봅니다. 네. 예. 왜냐하면은 이란은 이미 굉장히 약화됐습니다. 이번 전쟁에서도 보면은 힘을 거의 못 썼지 않습니까? 네. 이런 상황에서 과연 이 주변에 있는 아랍 국가를 상대로 해서 도발을 했을 경우 이것은 미국에 대한 직접적인 도전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에 미국 군 기지가 많이 네, 있습니다. 네. 그래서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인근에 있는 이 국가들도 어떻게 해서든지 안정을 유지를 해서 가급적이면 이란하고의 관계를 잘 유지해 나가기를 희망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란이 도전을 해서 새로운 분위기를 만든다? 저는 그럴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봅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오늘 또 중동 상황 관련된 내용 마영삼 전 주 이스라엘 대사와 함께 자세히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